2021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 제 33강입니다. 우리 지난 32강에 이어가지고 33강에서 이제 썸네일 제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만 대학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게 점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말씀드리고 오늘로서 충분히 말씀 다 드린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편의 마지막인데요. 경매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을 이제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오늘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요, 우리 언제입니까? 11월 26일 날인가요? 11월 26일 날 금요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썸네일 제목을, 썸네일 제목 만드는 것도 참 힘들어요. 선순위 임차인 완전 분석 꿀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제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방송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오늘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교재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생경매 이게 몇 페이지냐? 아니고 54페이지입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방송은요, 교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교재 순서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런데 교재에 올라와 있는 사례가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례잖아요. 그죠?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건이 보니 2009 타경입니다.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또 다음 사례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009 타경이에요. 근데 요즘 뭐 2020, 2021 타경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사례, 이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탄 인생님 들어줬고요. 최선행님 갑자기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안 되는데, 리우치영님 들어줬네요. 네. 재접속하신 겁니까? 지금, 저도 이게 그래요. 이제, 제 송출 화면은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화면상에 메시지가 간혹가다 더 오류해가지고,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음. 이제 지금 보니까 연결 상태 우수함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방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또 채널에 올리거든요. 올리니까, 본방송에 1시간 정도면 참 길잖아요. 솔직히, 그죠? 30분도 긴데, 10분도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일반 유튜브 상에 보면은, 인기 있는 채널에 들어가 보면, 막 조회수가 막 100만 건, 200만 건 되는 거는요, 보면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짧은데 보니까 주로 뭡니까? 개나 고양이를 주제로 해서 촬영한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짧은데, 그거에 대비하면 우리 채널 창에 보면요, 방송 같은 경우도 1시간 넘어버리고 60분 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인내심 가지고 방송 못 들어요. 봐가지고. 이게 무슨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좀, 그래도 또 30분 쪼개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재충전을 하시면은, 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연이 조아님 들어오셨네요. 아유, 자연이님, 감사합니다. 굿드님도,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우리 자연이 조아님이 우리 카페 회원이세요. 근데, 이름이 가마가마합니다. 이게 이름 참 많이 잊어먹어요. 성씨 유씨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자연이님 현재 농협에 근무하고 계세요. 맞죠? 근데 아마, 저희가 제가 현재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회원 가입에 돼가지고, 아마, 아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카페, 우리 채널 대문을 보시게 되면은, 건강한 부자 클럽으로 막바로 가는 어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딱 누르면요, 그 카페로 막바로 가거든요. 그 카페로 가시면 이제, 일단 회원 가입하신 상태에서, 카페 메뉴 한 중간쯤 보면요, 등업 신청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요. 현재 저희 카페에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박사 회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매 박사는 뭐냐, 그러니까,
저희 그 카페에 보면요, 한 20분짜리 기준에서 동영상이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진짜 무식하게 많아요. 이걸 제가 10년 정도 제가 그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기 위한 박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무료는 뭐지? 그러니까 카페에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글 몇 개 남겨주시고 댓글 몇 개 남겨주시면요, 자동적으로 경매 박사가 돼버립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그거 하는데 기다리는데 아이고 나간 성질이 급해서 못해. 그러면요 15만 원 내시경이 되면 이게 저희 그 건강한 부자 클럽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문 닫을 때까지는 경매 박사의 지위를 부여를 해드리고, 또 하나 더 큰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가지고 의문점 나시는 게 있거든요. 물론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도 있지만은요,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지.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한마디로 오픈하기엔 좀 뭐해. 우리가 카페 Q&A 방에 올리면 모든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야. 나만 비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비밀 상담 신청을 저한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건 번호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자면요, 메일상으로 대항력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칠판으로 쫙 해가지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직접 메일로 쏴드립니다. 그런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스템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밀 상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15만 원 내시고 박사 가입하십시오라고 저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뭐 하시면 어떻게 무료로 된다니까요. 단지 뭐 그 정도 정성은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몇 번 출석하시고 그다음에 폰글 좀 다 쓰시고, 글 쓰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시고 부동산 또는 경매 이 타이틀에서 그걸 퍼날라 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댓글 몇 건 좀 쓰시고 출석 좀 하시면 뭐 자동적으로 박사가 되시니까 그럼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때 뭐다 이게 카페 문 닫을 때까지 경매 박사가 됩니다. 예. 그 정도 어떤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박사분들한테 비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은 또 자꾸 이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류인지님. 이제 기억나네. 아이고, 내가 참네. 네. 하여튼, 내가 감사합니다. 강성원아모님, 네, 들어오셨네요. 네, 뭐, 퇴근이 늦으셔도 뭐 좀 들어오시는 게 마음 정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여기, 32강에서는 제가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32강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요구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선순위 임차인의 형태해가지고 1번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한 그 사례 경우에 돼가지고 제가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1번과 2번 사례 돼가지고 요건 32강 이제 우리는 33강인데 32강이 아마 11월 22일 날 방송한 겁니다. 3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입니다. 그전엔 이전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한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밑에다가 하단에다 제 이름도 좀 잠깐만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조금 해가지고 잠깐만 제 이름도 네, 나왔네. 자,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우리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경매 정보지를 보시고 뭐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보신 분들이 이게 극히 기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참 헷갈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럼 완전 꽝입니다. 꽝. 완전히 꽝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그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한 경우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요거 권리신고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권리신고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든 이후든요, 권리신고만 했다가면요, 그것도 뭐 여기 보니 선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권리신고,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듯이 권리신고만 했다면요, 권리신고 했구나, 뭐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권리신고 있잖아요. 그죠?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권리신고는 뭡니까? 나는 이 집이 경매 진행 중인데, 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자기 권리를 신고하는 거예요. 권리를 단지 신고하는 것이지, 이게 배당 요구는 뭐다, 이거.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내 보증금액이 많으니까 5억인데, 5억에 대해서 내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배당 요구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하고 권리 신고만 달랑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이제 솔찬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직도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이거 아마 제가 그전에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사건 같은데 지금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실수한 사람이 몇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아니 유튜브 상에서 이제 말을 좀 아주 유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전에 저희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는요, 방송할 때 엄청 막 육두문자는 안 쓰고요, 막 하여튼 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점잖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혹시 이해관계인들이 또 저를 탁 태클 걸고 들어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그 건 같은 경우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인데 보니까 세 사람이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것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뭐가 대항력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소 소멸 기준 권리 아니십니까? 그거보다 나중에 전입 신고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낙찰장은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팅창에 어쨌든 보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좋아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봐가지고 그전에는 보니까 참여인은 대비해가지고 한 절반만 좋아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 싫어도 좋다고 그래 봐요. 저기 오류가 일어납니까? 알까기 대왕님, 최선영님도 그렇나요?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박기룩 님이신가요? 네, 반갑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현재 방송 이게 계속 끊어졌다고 그런 오류가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 잘못이 아닌데, 이게 현재 송출 화면에는 연결 상태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본방송에 약간 오류가 있으면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다시 채널에 또 올리니까 그걸 또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근데 큰일 났네. 여기서 연결 상태가 우수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떤 식으로 제가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멈췄어요, 또. 멈춰는 이게, 이게 참, 멈춘 거 같네.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현재 방송, 송출은 계속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게 처음인데, 편집을 해서 제가 다시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참조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버퍼링이 생기십니까? 그렇네요. 아이고, 참, 그러네. 왜 이러나 모르겠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도대체 저는 잠깐만요. 막 짜증이 나요. 이런데 보면요. 유튜브가 말이지. 계속 그렇습니까? 오류돼 있고, 지금은 움직입니까? 지금도 뻑뻑거리죠, 그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죠. 오디오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디오도 안 들립니까? 아예? 오디오?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디오. 네. 정 차장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류치영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에리카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여튼 계속 납니까? 제 방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영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또 움직이는, 지금은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버퍼링이 일어난 것 같아. 제가 송출 화면도 보니까, 벅거리네. 일단 보셔가지고요. 제가 다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시가지고, 보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 것은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소 소멸 기준 권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저당권이 있는데, 이 건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듯이 전입신고했다는 것이거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 없어요. 따라서 죽으면 죽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전혀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그죠? 지금은 제대로 되죠? 지금 아마 좀 연결 상태 우수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청해 보시죠. 짜증나시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자리에 보니까 임차인도 되지만은 전세권도 포함됩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세권 전대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런 식의 액션 취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씀 꽝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자, 이렇듯이 소멸규진 권리인 건저당권이 있는데, 건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던 먼저 누가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는 거죠. 전세권. 예. 전세권 등기했다. 지금 괜찮죠, 그죠? 이게 또, 하여튼 좀 이제 채팅창 가볼게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거나 전세권이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니까 저당권자 경매 신청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를 한단 말이죠. 지정 공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말짱 꽝입니다.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 꽝이에요. 이 사람들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야.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어. 그거 알았어. 법원에서 받아는 줘요. 접수는 받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배당 참여는 전혀 안 돼. 배당 참여는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 또는 전세권 설정하였던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10억이면은 10억 원이라는 이 사람들의 전세금을 낙찰자는요, 입찰 금액과는 별도로 해서 100%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2번 같은 경우 보면 권리신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신고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든 이후든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 100% 무조건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신고만 덜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권리신고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당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도 기록부지만은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말이죠. 권리신고서만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권리신고 및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그건 분명히 문건 접수 내역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천천히 보시면, 이 사람이 권리신고만 했구나. 아니면 또 배당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 철회나 오늘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만약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말씀 못 드리면은 모레 34강에서 2021년 11월 26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먼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9 타경인데요. 54,091호, 54,091호. 이게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도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공도 프로지오 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매 정보지도 좀 늦게 떠져. 경매 정보지 제가 보는 정보지도 보면 상당히 버퍼링이 많이 일어나요. 이 정보 사이트는. 나중에 제가 현재 유료로 이 정보지를 바꿀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타경의 54,091호 강제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 프로지오 시티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네요. 전용 면적도 참 상당히 작죠? 대지 지분도 1.77평이네. 아이고야. 8.39평이. 이게 주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구형, 그죠? 주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길 현황란을 보시게 되면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아주 화려합니다. 이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1차 매각기일날 해가지고,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네. 1차 매각기일날 해서 2억 6천만 원인데, 누가 2억 6천만 원을 100% 딱 써버려서 그런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그래도 한참 쭉 내려오다가 7차 매각기일날 또 누가 단독으로, 거의 단독이잖아요. 단독으로 해가지고 7,100만 원 딱 썼는데 7,160만 원이네요. 또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좀 이상하다. 또 다시 이제 쭉 내려가 8차 기일날에가 또 단독으로 해서 누가 6,700만 원 딱 썼잖아요. 썼는데, 또 대금 납부 안 하셨네. 또 26% 같더만요.
아, 2억 6천만 원 1차 감정 가격인데 이것이 봐가지고 6,700만 원에 낙찰받았다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26% 나와있잖아요. 26% 낙찰받았으면 우와 대단히 싸게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히 싸게 낙찰받았단 말이죠. 자, 그것도 밑에 또 보니까 이거 또 보니까 이 양반 보니까요. 이 양반이 아니죠. 요새 뭐 이 양반 뭐 그런 말 나오는데 이제 이 양반 저 양반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낙찰해가 4,549만 1,100원에서 이게 뒤에다가 입찰금액 뒤에다가요 1,100원 뭐 777, 888, 999 막 이런 식으로 입찰금액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다. 그 사람들이 진짜 고민하고 입찰금액 결정한 거예요. 그냥 경매 사건 같은 경우 뭐 허투루 막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1차 감정 가격이 1억인데 말이지 일부러 해가 10억 써버려요. 그럼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 완전 초짜야. 예. 완전 초짜니까 입찰금액 쓰는데 입찰 패성에 말이야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덧쳐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부러 10억 쓰는 거야 봐가지고. 왜냐면 일부러 10억 쓰더라도 이 날짜 최저 가격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만 입찰보증금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100억을 써잖아요. 100억을 쓰더라도 입찰보증금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100억 쓰고 나서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경매 취하게 되면 1,000만 원 다시 되돌려 받아보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입찰 금액을 잘못 쓰는 경우는 봐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막 1,100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양반 분명히 또 이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박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봐가 낙찰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밑에 보니까 불허가 났어요. 불허가 났는데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 난 것인지 이건 잠깐만요. 이게 2021년 8월 17일 날이거든요. 8월 17일 날은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여기는 아직도 여기 그 전에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인 매각 불허가 신청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이건 아마 법원에서 직권에 불허가 결정이 난 듯합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화면을 또 확대합니다. 좀 확대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근본에 2021년이죠. 12월 14일입니다. 3,489만 7천원 해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경매 진행되는데. 근데 이렇듯이 2억 6천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왜 이렇게 3,400만 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딱 나와 있어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 이게 체크리스트도 아니고요. 그냥 꿀팁도 아니에요. 딱 보면 딱 나와 있잖아. 딱 나와 있거든. 근데 이놈은 딱딱이 안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임차인 배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입 날짜가 2017년 4월 25일이지요. 여기 보시니까 저당권이 2018년 12월 21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여기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요. 그죠? 이제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1,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 요구를 확인하셨어요? 배당이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31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31일. 우와. 배당 요구 종기일 그 다음날, 배당 요구 종기일 그 다음날 법원에 아마 이분도 흘려벌떡 가셔가지고 배당 신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셨던 모양인데, 이런 경우 뭐다, 이게.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액션 취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배당 참여 안 돼요. 단지 뭐다, 이건, 우리 경매 정보지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효력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다 받아준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 그런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의 제출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해준다고 해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럼 누가 하는데? 내가 해야 된대, 내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아까도 우리가 보시니까 입찰 들어가셨다가 입찰 포기하신 분들 세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죠? 예. 그분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본인들의 스스로 어떤 그런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에이 들어갔다가 어이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떡 사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매 1년에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뭐 500억, 600억, 700억, 800억 이렇게. 올해는 한 900억, 1000억 정도 되겠다. 왜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파트도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거의 더블로 두 배로 뛰었잖아요. 그전에 5억 하던 게 이제 두 자리 숫자가 10억까지 확 뛰어버리잖아요. 그죠? 10억짜리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5억이면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보다 더블로 두 배로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몰수된 입찰 보증금 아마 이제 1,000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1,000억은 국고에 귀속되느냐? 국고에 귀속 안 돼요. 그건 배당재단에 귀속이 됩니다. 배당재단에 귀속이 돼가지고 그 당의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 채권자들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순위에 의해서 그냥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배당을 해주니까.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이게지, 그죠? 2억 1,200만 원 일단 인수해야 됩니다. 이 건 같은 게 밑에 보시면요. 권리 관계는 뭐 분석하고 재촉할 것도 없어요. 건전한권 여기 안에 소멸기준 권리니까 가압류, 강제경매, 압류 몰라. 다 죽어. 문제는 뭐다. 낙찰자인 나라에게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 2억 1,200만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거죠. 2억 1,200만 원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2억 1,200만 원을 끌어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불나방처럼 말이죠. 불나방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2억 6천만 원 써버렸었네요.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2억 6천만 원을 플러스 했거든 얼마입니까? 4억 7,200만 원이 이 물건의 취득 원가가 되는데 1차 감정가 2억 6천만 원짜리를 4억 7,200만 원에 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이제 2,600만 원, 2,600만 원 이제 입찰 보증금 몰수당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재매각이니까 6,800, 7천만 원 정도 잡고요. 한 1,400 정도, 20%니까, 1,400 정도 해가지고, 근데 또 이분도 보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요. 2억 1,200에다 플러스 7천 해보라니까요. 그럼 2억 8천 원, 2억 9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높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데, 간단한데 제가 맨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가 1강에서 오늘 이제 33강째입니다만은 방송 강의 진행하면서 가지고 뭐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어렵게 접근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 했을 적에 저놈이 분명히 저놈이 경매 물건입니다. 저 경매 부동산이 말이에요. 저놈이 어디가 아파서 경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놈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나왔느냐? 그것만 우리가 딱 보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 간혹 가다가 좀 책임 없는 무책임한 그런 말씀도 안 드립니까? 딱 보니까 몰라.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모르는데 왜 합니까? 내가 모르는데. 아주 뭐 고난이도라 해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보시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더 불구하고 그냥 이런 걸 실수를 간혹가다 하시더라. 일단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여건 말고, 이제, 또 사례 하나를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보면 요거 말씀드리고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이고 2018 타경입니다. 2018 타경 이건 낙찰되었어요. 2073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박기롱님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채팅창에 의한 질문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질문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질문 내용이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카페에다 오픈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셔서 질문 주셨는데 형식적 공유물 분할에 대한 예시는 없을까요? 지금 형식적 경매 강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아니면 권리신고만 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제가 뭐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에 맞는, 그죠? 주제에 맞는 그런 질문을 저희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제가 다른 채널 같은 경우 보니까요, 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더라고 하는데 보면 맨날 채널 그 채팅창에 말해도 누가 뭐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답변하고 하니까 결국 1대1 그 질문에도 답변밖에 안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의한 질문은 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분약자님 오늘 늦게 들어오셨네요. 어쨌든 뭐 늦게 들어오셔도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죠? 또 제가
정 차장님, 제 말씀 안 들었네요. 정 차장. 저도 옛날에 한번 어디 채팅창에 라이브 방송할 때 들어가 보니까 일단 저도 닉네임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 닉네임을 불러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불러드리는 거예요. 전원기님, 반갑습니다. 주여사님, 아까 들어오셨나요? 자꾸니까. 네네. 우리 이제 대찬이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어쨌든 봐가지고 또 버퍼링이 나죠? 또 이상한, 오늘 참 방송 못하겠다, 그죠? 예. 또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이거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버퍼링이 일어나니까. 예, 일단, 이건도 지금 보면요, 제가, 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북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2018 타경에 2073호 이제 임의경매 사건이었습니다. 임의경매 사건인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 9월 30날 해가지고 박모 씨라는 분이 1억 6,100여만 원에 쓰셨어요. 그러다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죠? 대금 납부를 안 하신 상태에서 계속 요찰돼가 쭉 요찰돼서 내려오다가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 25일자로 해가지고 계속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25일자로 해가지고 김모 씨 외에서 두 명이 응찰하셨는데 4천여만 원에 낙찰 됐거든요. 야, 이게 1억 9천만 원, 1차 감정가격이 1억 9천만 원인데 1억 9천만 원짜리가 4천여만 원에 낙찰됐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어떤 이유가 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2차 매각길날 1억 6,100만 원 선에서 누가 훅 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보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뭐냐면은, 자, 보시니까 이제 이게 되면 임차인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법원 경매 안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물론 입찰 들어간 낙찰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덜컥 낙찰 받게 되면요. 법원 경매 자체를 우습게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 번 떨어져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근데 배당 요구 여기 먼저 2016년 5월 20일자 건저당권 요게 소멸 기준권이란 말이지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2015년 1월 27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5월 14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018년, 이분 6월 20일 날 배당 요구하셨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 선생님, 박 선생님 말이죠. 법원에 가가지고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아줘요. 네, 받아주는데 뭐는 효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1억 3천만 원 낙찰서 전액 다 100% 인수해야 됩니다. 100% 인수해야 되는데 2차 매각길날 누가 1억 6,100만 원을 썼다 그럼 1억 3천만 원 하게 나옵니까? 2억 9천, 그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입찰 가격이 본인의 투자 금액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1억 3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보니까 1억 3천만 원 인수한단 말이죠. 1억 3천만 원 인수하니까 1억 6,100만 원 써버렸네요. 그럼 2억 9천만 원 되는데, 1차 감정가 1억 9천짜리로 2억 9천에 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이분 같은 경우 1,520만 원, 정말로 피 같은, 이건 말인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저 사람 1,520만 원 그냥, 손해봤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한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밤에 잠 안 와요. 집에 가서 맨날 그냥, 부부싸움 아니라 집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잔소리 듣는다고 그러고 애꿎은 뭡니까 두꺼비나 몇 병 까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짓거리 이게 잠깐만 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찰됐다는 거죠. 이 보세요. 딱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공이 대단히 미약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모 씨라는 분이 4천만 원 썼잖아요. 그죠? 1억 3천 원에 4천만 원 인수하니까 4천에다 1억 3천 같으면 1억 7천만 원 돼버리지 않습니까? 1억 7천만 원인데 보니까 어쨌든 1차 감정가 1억 9천 대비해가지고
1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 또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도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에, 요즘 또 서울 시내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빌라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빌라이가 정말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가격,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요. 가격 시점이 2018년 3월 8일이에요. 2018년 3월 8일 기준에서 감정인이 1억 9천만 원 평가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낙찰받은 시점이 2021년 1월 달이고 대금 납부를 언제 했습니까? 2021년 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3년 전 가격이잖아요. 3년 전. 그죠? 이분 제가 볼 때 돈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임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인수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상당히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낙찰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표. 이걸 기준해가지고 뭐 나는 지동명세 납부할 것이고 또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되팔 적에는요, 1억 3천만 원 인수했으니까 따라서 그 낙찰자는요, 1억 3천만 원 임차인이 안 했습니까? 이 사람한테 돈 줄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돈 줄 적에 뭐 영수증 받죠? 영수증 받아요. 영수증 받고 거기다 임차인 인감 도장 하나 찍고 영수증 뒤에다가 임감증명, 임차인의 임감증명을 첨부를 하시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시라는 말이죠.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정명은 이제 누가 해야 된다더라. 세무서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니까. 나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1억 3천만 원 내가 인수했어요. 그럼 점거 봅시다. 그럼 여기요 하면서 영수증을 보여드리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인수한 금액은 뭐다? 이게 부동산 취득 시 제 비용으로 산입이 돼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나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이제 이런 부분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주거용 일반 개인 같은 경우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갭 투자 이런 관점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구나. 그럼 좋아요. 그것만큼 인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계속 다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다운시킨다 보니까 갭 투자해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다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1억 3천만 원 어떻게, 보니까 이게 3천만 원, 3년 전에 1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전세 넘었냐, 전세 한 1억 한 6, 7천 나온다 이거죠. 그럼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거, 전세 넣읍시다. 1억 6천만 원 전세 넣는다고, 1억 6천만 원에 받아가지고, 요 사람한테 1억 3천만 원 주고, 나는 어떻게 내가 3천만 원 딱 가져가게 되면은,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입되니까 나는 이 부동산에 얼마만, 내 자금이 묶여있지, 1천만 원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일부 방송을 제가 마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 방송에서는요, 권리 신고만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사례 돼가지고 제가 화면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ction.